제조의 여왕보다는 재테크의 여왕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주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올해 지금 마지막 이제 방송을 하게 되고요. 이제 1월 달에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밑에 자막을 조금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게 좀 작아서 그 제목을 잘 몰라서 못 찾겠다 하는 분이 댓글에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와서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1월 30일, 그러니까 꼭 13개월 전에 제목이 이제 요걸로 이제 찾으시면 될 거예요. 추미애 내년 1년 팽당할 운, vs 박근혜 71세 대운 석방 예언, 이렇게 제목으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요걸 생각해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1월 달에 제가 팽당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청와대에서 그냥 뭐 팽당하는 게 아닌 식으로 이렇게 좋게 했는데, 나중에 추미애가 경선에 나와가지고 다 자기 입으로 이제 팽당했다 하는 거를 이제 시인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고, 이것도 제 예언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그 경선에서 또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추미애가. 그래서 지나가서 제 방송을 다시 한번 이제 옛날 걸 보시면 제 예언이 거의 다 맞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쭉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궁합이 너무 나쁘다. 왜냐면 그거는 제가 몇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확인하고 갈게요. 두 분 다 이번 달에 다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사주는 작은 땅이고, 또 나무가 조금 많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은데 자수가 2개 있어서 물이 많고 햇볕이 없어. 비슷한 사주는 궁합이 나쁘다.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지지율이 이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뭐 이런 저걸로 이렇게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술사로서 봤을 때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전달에도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달 운이 나쁘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을 거다. 근데 똑같이 이준석 사주에서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불이 꺼지니까, 물이라는 거는 이준석 사주에서도 쉽게 말해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똑같아요. 윤석열 총장한테도 자수가 이제 부인, 여자,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똑같이 달 운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운은 많이 틀려요. 큰 운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준석 지금 대표가, 이준석이라 할게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이 자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은 3가지가 있어요. 큰 운이 예를 들어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이 있고, 1년이 한 20% 정도, 달이 10%, 하루 일진이 10%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사주 같은 경우에는 60% 대운이 나빠요. 근데 이제 올해 1년 운에서 이제 토가 들어와서 올해 1년 운이 좋아서, 그때 달에서 또 이제 그 당대표 될 때 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60%가 마이너스 되는 운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60%가 좋아요. 기본은 60%를 깔고 가는데, 올해 1년운도 20%가 플러스가 됐는데 이번 달이 10%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나쁘니까 지지율이 요 정도 보합수만 있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TV에서 잠깐 무슨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자막으로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저도 가세현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는 그 대전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공소장의 내용을 가세현에서는 아예 그냥 딱 그거를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뭐 14일인가? 2015년 7월,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 14일 날 무슨 처음에 이렇게 성접대
성접대 성상납 이렇게 아예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김성진이라는 대표가 뭐 화장품 그거를 갖다가 900만 원을 또 이렇게 이준석이한테 선물을 해준 내용이 있고, 또 매달 또 뭐 50만 원씩 그 또 이렇게 돈을 준 그 내역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역시 이제 그 이준석 사주도 이제 금수가 많기 때문에 금이라는 거는 대장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준다고 제 방송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화가 없으니까 이제 술을 좋아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운이 60% 자수가 들어와서 나쁜데, 또 이번 달에 이제 자수가 들어와서 물이 들어오니까 여자 문제로 이게 터진 거구나 하고, 또 제 예언이 맞았구나.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틀려요. 윤석열 총장은 10% 나쁜 거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5, 6% 정도 이제 빠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대신 이준석 당대표는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뭐 김종인 박사하고 뭐 식사 회동을 한다 그러는데, 김종인 박사도 굉장히 예지력이 있는 신분이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따끔하게 혼 내는 선에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한테 되게 미안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곽상도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탄핵당하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국민회의가 괴멸된 상태에서, 정말 보수가 다 괴멸된 상태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인데,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뭐 땅 문제, 그것도 뭐 지나고 나니까는 뭐 그게 큰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뭐 아들이 이제 거기 근무했다는 이로서 퇴직금을 많이 50억 받았다는데, 뭐 세금 떼고 나니까 한 25억 정도 받은 거. 근데 사실 크게 곽상도 의원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가지고 의원직을 내놨잖아요. 이게 왜 내놨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큰 그걸 가지고 정말 진짜 윤석열 후보한테 패가 될까봐 윤희숙 의원은 자발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하고 의원직을 내놓은 사람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반강제,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을 당에 어떤 폐를 끼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반강제로 진짜 사퇴하는 식으로 이제 내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건가?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 자신 문제잖아. 지금 당원들이 다 떠나고, 쉽게 말해서 정말 문자 오는 거 보면 이준석이가 이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역적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지금 성상납, 뭐 성추행도 아니고 성상납이란 건 더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젊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지?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공영방송이나 공중파에서는 전혀 방송을 안 해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아무런 뭐 얘기를 안 해. 더 이상한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뭐 윤건영이니 뭐 진짜 김남국이니 뭐 최강욱이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비판자라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정말 이건 크게 막 이렇게 비판할 일이고, 뭐 이 정도로 국민들이 알 정도면 그냥 자막 한 줄, 공중파에서는 자막 한 줄 떼어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아침에 보니까는 가세연에서 증거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니까 이제 오늘 고소를 또 가세연에서 했더라고요. 뭐 이 정도 이제 쌍방 고소가 되면은 공중파에서 다룰 만한데, 민주당에서도 조용하고 국민의힘도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당대표가 그러는지 조용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처음에는 저도 사퇴하는 걸 조금 반대를 했어요.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2030 애들이 떠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참 계륵이구나. 참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상납 문제라든지 지금 어떤 이런 부분이 2030 애들도 지나고 나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을 좋아하는 2030 애들은 벌써 마음이 다 떠났고, 이제 그동안에 역선택을 한 뭐 대깨문이라든지 이런 2030 애들은 다 떠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가 사퇴한다 그래도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이제 1월 달에 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그 후보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뭐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한다 그래도 뭐 정권 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저도 궁금해요. 어떤 분이 가장 내조를 잘하는 여왕이 될까? 하는 내조의 여왕은 누굴까? 그래서 요 세 분 거를 뭐 김건희 여사하고 김혜경 여사는 제가 풀어본 지가 얼마 안 됐고 김정숙 여사 사주를 이제 제가 풀어볼 텐데 내조의 여왕보다는 재테크의 여왕이 아닐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사주는 원래 역행하는 사주예요. 이제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일반 철학관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사주는 이제 금으로 태어났는데 땅이 없는 사주예요. 흙이. 땅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제 문서에 해당하는 거고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배움, 수입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 이제 월의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욱하는 건 있어요. 욱하는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도 뭐 한 30분 지나면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미한목을 해서 목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다 땅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사주도 이제 땅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문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화가 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목이 이 정도로 많은 사주들은 되게 깔끔해요.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담배를 싫어하고 김 여사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아마 담배값 내릴 것 같진 않고 뭐 퇴임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 같으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공중화장실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공중화장실은 지저분하니까 남이 앉은 데를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휴지를 다 깔거나 아니면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이제 목욕탕 같은 데서도 탕에 유난하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정리 정도는 굉장히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쪽이 약하고 이제 금이라는 건 대장이나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좀 건강해 보이시더라도 이제 체력은 조금 약하다. 오늘 볼 건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제 도화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도화살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도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살은 좋게 작용이 될 때가 있고 나쁘게 작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주를 비교를 해서 왜 제가 재택 여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진 금이에요. 작은 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풀이 많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땔감이 되게 엄청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금은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한번 남자를 선택하게 되면 일부 종사하는 사주예요. 절대 이렇게 다른 남자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불이 남편으로 해서 내가 힘든 거야. 왜냐면 이 불을 막아주는 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를 구워 먹어놨는데 숯불이 되게 그날따라 많은 거야. 거기에 땔감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불을 막아주는 이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릇이 김 여사한테는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릇은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수입에 해당한다. 그러면 문서를 되게 아끼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사택 그 증거 거기에 이제 명의를 아마 이제 땅을 이제 직접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고기를 한 점 넣으면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기가 많을수록 어때요? 얘를 덜 태우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마 이익 보신 분도 있죠. 뭐 그 문재인 처남, 그러니까 오빠나 동생쯤 되겠죠. 근데 그분이 뭐 LH 공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크게 아마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김 여사 덕이지 않을까.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불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좋아요. 그 대신 이 불이 강하게 되면 이 고기가 다 타버리니까 어쨌든 남편하고의 어떤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내조를 잘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화나면 욱하니 확 질러버리고 뭐 남의 눈 의식 안 하고 화가 났을 때는 이제 본인의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내조의 여왕은 아니고 재택의 여왕이란 건 왜 그랬냐? 왜냐면 이 불을 막아주려면 이 땅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땅이 본인한테는 이 문서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을 보면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기사대운에서 지금 무진대운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이 이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큰 60%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택을 아주 궁전처럼 짓는 재물운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걸 봤는데 내년 보면은 올해도 되게 좋죠. 올해는 신축이에요. 그럼 올해도 20%짜리 땅하고 금이 들어오니까 문서운이 굉장히 좋고 아마 김정숙 여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운이 조금 나쁜 운이었는데도 많이 커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대운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왜냐면 내년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이 비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번 달도 자수가 들어와서 1월 5일까지는 이 해수나 자수, 이 해수는 본인한테는 망신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망신을 조금 당하는 그런 운이 이번 달에는 10% 정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오면 이민, 비가 막 쏟아지면서 본인이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자식 문제로 조금 힘들고 또 땔감이 많아지니까 일단 아마 수입이 줄어들고 또 불이 강해지니까 남편 문제로 이 금이 타버리는 형국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문서운이 좋고 60% 대운은 좋아도 일단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재택의 여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이 땅이 필요하니까 이 토에 해당하는 문서의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전 방송에도 사택을 진 걸 보고 제가 이렇게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정권을 이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사택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작년 그 부동산 문제로 거기 아마 임대주택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기억을 거의 잘하는 편인데 거기 가서 13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보면서 4인 가족인 충분히 살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탁현민이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아마 거기 가서 그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쉽게 말해서 13평짜리 임대주택에서 사는 게 정당한 거고 대통령은 5년 하고 나서 사택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택의 개념이 어떤 건가. 근데 사택은 사실은 대통령이 자비로 원래 법적으로는 자비로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부칙이 있더라고요. 경호동은 국가 예산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꼼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지금 명의는 누구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땅을 샀잖아. 근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원래는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돈으로 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경호동을 지면서 그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죠. 형질 변경. 그럼 예를 들어서 땅을 처음에 구입할 땐 대지하고 농지하고 같이 사서 아마 12억 정도로 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걸 형질 변경을 해서 그걸 아주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경호동을 줘야 되니까 어쨌든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박정희 시대 때부터 꼭 막아놓았던 게 있어요. 그린벨트하고 농지는 절대 손을 못 댄다. 왜 그냥 환경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때가 식량 정쟁이 일어날 건 뻔한 거예요. 그러면 농지나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전부 어때요? 식량이 수입하게 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이런 데서 어때요? 식량 가지고 완전 주권이 또 완전 약해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농지는 절대 손대지 마라. 식량만큼은 작업작업 하자. 이런 뜻으로 절대 농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지를 갖다가 성질 변경을 해 대통령이. 근데 그 형질 변경에서 대지를 바꿨어요.
그럼 경호동 어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호가 끝났어. 그러면 그 경호동을 만약에 서울에 있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뺏어서 뭐 안가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걸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골에서 그 건물 경호동 큰 건물을 국가에서 회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 형질 변경 땅이나 건물이나 다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2억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호 끝날 때쯤 돼서 그럼 10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 거네요. 국민들이 13평 아파트 충분하고 임대 아파트 충분하고 대통령 5년에서 그것도 국민 세금 가지고 아주 재테크를 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도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도화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는 쉽게 말해서 불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땔감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근데 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삼형살 토가 들어올 땐 이 땅이 부서지면 이 물이 쉽게 말해서 없어지고 불이 꺼지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사주를 풀어본 걸 이유인데 왜냐면 도화살이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나무에 있어요. 묘에 묘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동작 하나하나가 이뻐요. 춤추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도화살이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이야. 보기에 되게 이쁘다. 춤추는 게 이쁘고 말하는 게 예쁘고 행동하는 게 예쁘다. 그러면 도화살이라는 건 도화살자가 붙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 김정숙 여사는 나쁜데 땔감이 많은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일반 사주 같으면 사실 이렇게 도화살이 나쁜 데 있으면 조금 행동하는 게 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격이 떨어진다. 행동하는 모습이 좋게 안 보인다. 옛날 뭐 방황하면 대통령 뒤에 있는데 혼자 막 있고 그게 좋게 안 보이죠. 도화살이 나쁘게 작용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자도화가 있어. 이 자도화라는 거는 물은 본인한테는 없으니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도화살이 좋게 작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게 예쁘고 이번 제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제가 뭐 사주를 한번 풀어봤지만은 굉장히 공손하게 정말 다소곳하니 진짜 인사하는 모습도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행동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사주는 뭐냐면 이 도화살이 나한테 좋은 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불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당연히 남편한테 미안한 감정으로 사과를 하겠죠. 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남편인 거예요. 또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거기에 도화살이 있어. 여기 내가 필요한 기운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예쁘고 품격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남편을 키우는 사주예요. 이렇게 발전시키고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 복이 있고 남자 복이 있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복이 있는 거다. 없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품격이 있고 굉장히 왜냐면 땔감도 필요하니까 이 땔감은 나한테는 어떤 배움, 교육,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품격이 있는 영부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주상 풀었을 땐 그래요. 왜냐면 도화가 좋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김종숙 사주 같은 경우는 이 물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자식,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항상 망신살이 있고 나쁜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혜경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혜경 씨 사주를 제가 어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또 날짜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에 풀어본 거는 나무가 작은데 땅이 넓은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고 고철이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사주는 이렇게 남편한테 순종형 사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훅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한마디 깡 하면은 아예 그냥 수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남편의 말을 왜냐면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고철이 쌓이면 나무가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이게 남편한테 쥐어 사는 사주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이제 해경궁 김씨 해가지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옛날에 뭐 증거 불충분을 해서 아마 이게 아니 된 것 같은데, 참 권력이라는 게 참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IP 주소가 그 분당 그 아파트 집으로 나오고, 그 집에서는 사실 누가 있겠어요? 뭐 이재명이나 쉽게 말해서 김혜경 씨 아니면 수행원 뭐 그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새로운 사실 보니까 우리 아들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수행원이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아침에 또 이재명 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절대 뭐 해경궁 김씨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뭐 이제 한간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주 무조건 뭐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행정력이 뛰어나고 유능하고 빠릿빠릿하고 정말 굉장히 유능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이라 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복지가 좀 좋을까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유능하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유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뭐 국힘 당원인도 아니고, 예? 쉽게 말해서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보수 쪽인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시작한 조국 때문에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뭐 지금 뭐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하고 있는데도 뭐 최강욱이나 맨날 그 조국 기도하면서 잔다는 저 김남국이 그런 사람들도 합당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참 이게 정치라는 게 무섭구나, 권력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럼 뭐가 유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장동 사태를 봤을 때 저 나름대로의 어떤 두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대장동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하동인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계는 뭐 이재명 지사가 했다 하고, 근데 이제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제가 볼 땐 천하동인이 이긴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추정을 볼 수가 있겠죠. 유능하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추정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천하동인이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시켜가지고 뭐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법적으로 안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천하동인에서도 얼마만큼 준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첫 번째 추정.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천하동인이 유동규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그건 뭐 누군가 시켰겠죠. 윗선에서. 뭐 유동규가 다 먹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하동인이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는 다 뺏기겠다 하니까 녹취도 하고, 녹취를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까버린 게 왜 까버렸겠어요.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600억씩이나 받은 정여광이가 왜 그거를 녹취를 오픈시켰겠느냐. 그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오픈시켰다고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뺏기느니 아예 그냥 오픈시켜서 나 이재명한테 뺏기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추정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돈을 못 받았겠죠. 터뜨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그거를 일을 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동규하고 그 다음에 밑에 유동규는 지금 돈 좀 먹은 거 가지고 깜빵에 가 있고, 실무 그거 하는 두 사람은 또 자살을 했어. 그러면 그 인사를 한 거는 누구겠어요? 유동규 인사한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도자가 가장 첫 번째 리더십으로 뽑는 거는 인사예요. 인사만 잘하면 돼. 대통령은 지도자는 인사만 잘하면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국무총리를 진짜 책임 국무총리 해가지고 경제 잘 돌아갔어요. 인사만 잘하면 돼. 근데 인사를 지금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기당한 거잖아. 물론 자기 말로는 뭐 5천억 뭐 시에다가 이익을 줬다. 그거 개발해갖고 5천억 이익 준 건 인간에서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당한 거잖아. 그럼 유능할까요? 그럼 무능력한 거지. 아니 하려고 그랬으면 다 뺏어서 왔어야지. 거기에 인사를 잘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공목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정말 유능한 직원을 정말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장차관 앉히고, 그래서 그 사람 격려해주고 돋아주고 일 잘하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또 있어요. 일단 국가관이 강해야 돼요. 국가관.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그 위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일단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 큰 거는 또 뭐냐면 대통령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해가지고 이제 어제 석방이 됐는데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 법원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본 건 별로 없어요. 국정농단이다 막 그렇게 마녀사냥을 했었지만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4년 반 동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나라 꼴이. 아파트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재개발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 올라갔죠. 그걸 종부세다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만들었죠. 운이 나쁘니까 대통령 운이 나쁘니까 지금 제가 부천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제가 23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요즘 밥 먹으러 가면 주인이 다 바뀌어 있어. 반은 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문을 닫고 떠나고 다 망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손 털고 나가고 우리 동네에도 지금 거의 주인 바뀐데 반은 다 중국 사람들 교포들이 다 지금 그럼 옛날에 진짜 맛집이라고 찾아가면 주인이 바뀌어 있어. 문 닫아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방역 지금 저거 해가지고 병동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70명씩 죽어나가요. 그럼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근데도 대통령 부부는 재테크를 잘해서 사택을 지금 짓고 형질 변경을 하고 거기에 또 여당 후보라고 나온 사람은 또 마스크 한 장 안 준다고 또 좋냐 하는 식으로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공약을 내세우더라고요. 그 공약대로 하면 저도 좋죠. 뭐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저도 증권하니까 5천 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또 양도소득세를 또 근데 양도소득세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후보라든지 대통령이 잘못된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거래가 딱 중단이 돼 있어. 그 얘기 딱 나오자마자.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종부세 두들겨 맞으니까 조금 이제 팔아야겠다. 다주택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좀 매물이 나왔는데 느닷없이 이재명이가 1년 후에 나라도 안 풀죠. 누가 팔겠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 주니까 아예 매물도 안 나와.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내년에 또 이 공시지가 올리면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 세금 그까짓 거? 우리 손님이 한 얘기예요.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종부세 내는 거보다 집값 2, 3억 올라간 게 그 종부세 낸 거보다 훨씬 낫잖아. 그걸 제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도소득세까지 딱 막아놓으면 잘못된 또 시장에 메시지를 주니까 매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피해 입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공인중개사에서 또 펑펑 놀고 있어요 지금. 또 집을 진짜 자녀 문제라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이 있어야지 뭐 이사를 하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공약을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공약 얘기하면 다 좋은 공약이야. 근데 신뢰가 안 가요. 쉽게 말해서. 또 거짓말 하는구나.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무조건 대통령만 되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 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통령 되려고 그냥 하루에 공약을 한 가지를 내세우더라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 같으면. 그 공약 다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안 간단 말이야. 신뢰가 일단 깨져놓으니까. 자식을 성인 되면 남이다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무슨 공연에서 대통령 된 그 말이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가끔 보내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는 거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0% 정도 달이 나빠서 그것도 제가 뭐 전달에도 얘기하고 몇 달 전부터 12월 달은 윤석열 총장이 조금 떨어질 거라 제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 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